오늘은 4월 4일 목요일 새벽 5시 30분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인하의 신중론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만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주식이 4월부터 시작되는 2분기 출발부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라고 시티그룹이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만 0.11% 하락했습니다. S&P 500지수 0.11% 상승해서 5211. 나스닥 종합지수는 0.23% 상승 16,27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4% 상승 4,903입니다.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려면 S&P 500은 0.83% 더 올라야 되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0.93% 더 올라야 합니다. 약 1% 가까이 오르면 되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동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상 최고치까지 오르려면 앞으로 5.4% 정도 더 올라야만 합니다. 어제 미국의 지수들이 급락을 했을 때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출신의 CNBC 방송 매드머니 진행자 짐 크레이머가 오늘 같은 날에는 참을성 있게 몸을 낮추고 가격이 낮아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월가의 최근 하락세에 과민 반응할 필요도 없으며 결국 우량 주식을 할인된 가격에 살 기회로 바뀔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항상 제가 저가 매수를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특히 다우지수와 S&P 500지수는 지난 3월 5일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어제 하락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다우지수만 소폭 하락하고 나머지 지수들은 소폭 상승한 날입니다. 이번 주 하락 요인을 평가하면서 주식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에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또 이 주식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을 본다 그러면 이 단기적인 하락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올해 2분기 시작과 동시에 부진한 미국 증시에 이 변동성 주의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강한 1분기 이후에 5% 넘는 연중 하락세가 우려된다는 경우입니다. 연중에 5% 정도는 하락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S&P 500 지수가 1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와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거의 2배 22%나 뛰어 올랐습니다. 단 3개월 만에. 이렇게 두 분기 연속으로 분기 상승률이 10%를 웃돌았습니다. 연도별 1분기 상승률과 비교를 해보면 지난 2019년 그때 1분기는 13.1% 올랐어요. 그때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지난 10년간 1분기 평균 S&P 500 변동률은 플러스 1.7%였습니다. 이거에 비하면 8배 정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올해 처음 뉴욕 증시 우량주에 대한 투자가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빅테크주들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0.23% 하락, 엔비디아가 0.5% 하락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만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고가 대비 현재 6.4% 정도 하락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메모리 칩 제조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오늘 4.29% 올라서 상장 이후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 중이고 이 회사는 또 최근에 중국의 신공장 건설 소식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기업 대만의 TSMC 주가 어제 대만 지진 소식에도 1.27%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대만 동부의 인구 35만 명의 도시 화롄 남동쪽 부근에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7시 58분 대만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대만에서 어제 3일 25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서 일부 건물이 무너지고 정전이 발생하는 등 사망사고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TSMC는 지진 발생 후 일부 생산 라인에서 절차에 따라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피했다면서 현재 지진의 영향에 대한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안전 시스템은 정상 작동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SMC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세계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생산 능력의 90% 이상이 대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 증시는 오늘과
내일 휴장입니다. 반도체 인텔이 반도체 제조 사업에서 70억 달러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힌 뒤에 주가가 8.22%나 급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2022년 기록을 한 성적 52억 달러 손실보다 더 악화한 수치입니다. 팻 겔싱어 인텔 최고 경영자는 컨퍼런스 콜에서 파운드리 실적 부진 대부분은 과거에 결정한 것들에 따른 결과라면서 파운드리 부문은 시간이 흐르면 인텔의 이익 증가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1.05% 상승, 리비안 0.29% 각각 상승했는데 루시드는 0.36%, 니콜라는 8.4% 각각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전일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1% 이상 상승했습니다. 1.05% 상승한 168.38달러를 기록했는데 어제 큰 폭으로 하락한 테슬라, 장중에 하락세를 보이다가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최고 경영자의 저점 매수 소식에 반등했습니다. 테슬라의 오랜 지지자 캐시우드가 테슬라의 주가 급락이 큰 악재는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우드는 주가 급락으로 오히려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기 좋은 레벨이 됐다고 주장합니다. 우드는 미국 경제방송 CNBC에 출연해서 만약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 믿고 있다면 아직 테슬라를 포기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테슬라의 주가 레벨이 현재로서는 매력적인 진입 구간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드는 테슬라의 주가가 향후 5년 안에 2,000달러로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드는 테슬라로 인해서 자율주행 택시가 상용화될 것이라면서 테슬라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를 유지합니다. 어제 테슬라는 1분기 차량 인도량이 시장의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해서 5% 가까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지난 분기 차량 인도량을 공개했습니다. 1분기 차량 인도량이 38만 6,810대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실적업체 팩트셋에 집계한 시장의 평균 예상치 45만 7천 대에 크게 미달하는 것입니다. 또 이는 전년 대비 8.5%, 전분기 대비 20.2% 급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쟁업체인 중국의 BYD는 더 안 좋았습니다. BYD의 1분기 인도량이 30만 114대였습니다. 이는 전분기 대비 42%나 급감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테슬라가 BYD를 제치고 다시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에 올라섰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점점 입지를 잃어가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테슬라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1분기 10.5%에서 4분기에는 6.7%로 축소됐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지난 몇 년간 모델 3 또 모델 Y 두 모델에 의존을 해온 사이 BYD와 리오토, 샤오퐁 또 최근에 뛰어든 샤오미까지 현재 여러 경쟁업체가 첨단 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전기차 라인업을 발표해 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중국 시장의 경쟁 심화에 이 가격 인하로 대응을 했다가 수익성이 떨어지자 다시 최근에 가격 인상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중국 업체들은 오히려 앞다퉈서 가격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더 공격적인 전략으로 맞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